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금융시장 분석 바로 시작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가 한국이랑 중화권 증시를 아주 깊게 들여다본 보고서인데요. 오늘 시장 뭐랄까 정말 이상하지 않았나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코스닥은 완전히 폭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겁니다. 이 데이터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내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두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단순히 오르고 내린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ARCH나 VECM 같은 좀 전문적인 계량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혼돈 속에 숨겨진 질서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극적인 대비를 보인 한국 증시부터 바로 시작하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코스닥은 무려 2.5%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모든 돈은 대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들어간 걸까요? 결국 돈이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시장에서는 돈이 정말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실적이 확실한 곳,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14% 넘게 폭등하거나 AI 칩 기대감으로 최고가를 넘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우량주로만 자금이 전부 몰려간 거죠. 일종의 안전지대로의 비행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믿을 건 실적뿐이다 하면서 검증된 기업으로만 몰려갔다는 거군요. 그럼 그 돈은 전부 코스닥에서 빠져나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코스닥이 폭락한 이유는 뭔가요? 정확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인데 이게 좀 미묘합니다. 잠깐만요.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고 동결했는데 왜 그게 악재가 된 거죠? 시장은 혹시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한국은행의 입장이 훨씬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것처럼 비춰진 거죠. 금리가 높은 환경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에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건데요. 자료는 이걸 군집행동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군집행동이요? 그 양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마치 한 마리 양이 절벽으로 뛰면 나머지도 그냥 무작정 따라 뛰는 것처럼요.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휩싸여서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로 너도 나도 주식을 던졌다는 분석이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투매를 부른 겁니다. 한국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중국하고 홍콩 쪽은 오히려 소폭 올랐네요. 거긴 분위기가 완전히 다 났나 봅니다. 네, 중화권 증시의 키워드는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특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같은 강력한 호재가 터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내일도 계속될까 하는 거잖아요. 보고서는 미래에 대해 뭐라고 예측하고 있나요? 네, 보고서에 포함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단기적으로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심해진다고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코스피는 반도체 실적 기대로 5,055포인트까지 약 3% 추가 상승을, 반대로 코스닥은 915포인트까지 약 4% 가까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건 홍콩 H스택 지수는 6% 넘게 오를 거라고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릴 거라고 예측한다면 단순히 코스피 관련 주식을 사면 되는 건 아닌가요? 왜 보고서는 굳이 롱, 숏,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복잡해 보이는 전략을 제시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면 코스피를 사는 것만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전략은 시장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오를 것 같은 코스피 200 ETF는 사고, 이걸 롱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내릴 것 같은 코스닥 150 선물은 파는, 즉 숏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부지수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자체로 수익을 내는 훨씬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물론 모든 분석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2026년 1월 21일의 시장은 검증된 현재의 가치와 불확실하지만 폭발적인 미래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현재의 손을 들어주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와 환호라는 군중의 심리를 휩쓸릴 때 당신은 그 거대한 함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가 보여주는 냉정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정할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